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수능특강 한국지리 제3강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 지형 문제 해설입니다. 수능 기본 문제 1번 그래프의 가다 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변성암, 퇴적암, 화성암 중 하나임. 문제에서요. 이렇게 별표, 정확한 이름은 아스테리크인데 이게 나오면 이 설명은 반드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석하거나 이렇게 할 때 꼭 참고를 해야 돼요. 읽어보니까 각 암석의 시대별 구성 비율의 합을 100%라고 한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나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나를 봤더니 고생대에 형성된 게 약 40%, 중생대에 형성된 게 약 60%, 신생대에 형성된 게 10%가 조금 안 되네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합치면 100%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가를 보면은요. 가 암석은 시생대와 원생대에 전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오래된 지질시대에 만들어진 가는 변성암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고생대, 중생대에 대부분이 분포한다. 고생대 전기에 조선노충군, 고생대 후기에 평안노충군, 그 다음에 중생대에는 경상노충군 퇴적암이죠. 그래서 나가 퇴적암이에요. 그 다음에 다는 중생대의 관이밤, 주로 이제 화강암이 되겠죠. 그래서 다는 화성암이 되고요. 신생대 화성암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이제 분출암 또는 화산암이 많겠죠. 1번 가 변성암은 한반도 지각에서 분포 면적이 가장 넓다. 2번 신생대에 형성된 나 퇴적암은 주로 한반도의 중부와 남부 지방에 분포한다. 신생대에 형성된 퇴적암은 주로 한반도 북부 지역, 북한 지역에 그것도 가장 북쪽 근처에 있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설명이네요. 3번 한반도의 다는 화성암은 화산암보다 관이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화산암은 화산활동 결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암석이 현무암이고요. 그 다음에 관이밤은 다른 말로 심성암이라 그러는데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마그마가 형성돼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그래서 관이밤을 대표하는 암석은 화강암이죠.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성암은 화강암이고 신생대를 대표하는 화성암은 현무암이니까 그래프에서 보듯이 다 화성암은 중생대에 형성된 것이 훨씬 더 많다.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가 변성암은 나 퇴적암보다 영남지방에서 분포 면적이 넓다. 영남지방은요. 이게 생활권을 기준으로 해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이걸 행정구역 기준으로 중심으로 이름을 이렇게 불러보면 경상지방이에요. 또는 경상도 일대가 되겠죠. 경상노충군, 경상분지. 그래서 경상도 영남지방에는 퇴적암이 더 많더라.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 다는 화성암은 나 퇴적암보다 해성층에 분포하는 비율이 높을 수가 없죠. 해성층이라는 말 자체가 바다에서 형성된 지층, 퇴적암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2번 다음 자료의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유산여행 설명 정선 정암사 수만호탑은 사찰 뒤 산비탈에 축대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기억은 화강암. 화강암은 중생대 대보조산운동 때 주로 관입했죠. 물론 이제 중생대 말기에 경상도 일대에서 일어난 불국사 변동으로 그때 관입한 화강암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석회암은 고생대 전기에 형성된 해성층에 주로 분포하죠. 1번 기억은 마그마가 땅속에서 굳어서 형성되었다. 관입암이다. 옳은 설명이네요. 관입암. 정답은 1번. 2번 니은은 석회암은 주로 고생대 육성층이 아니라 해성층이었죠. 3번 기억 화강암은 니은
석회암보다 형성 시기가 대체로 이르다가 아니라 늦다. 화강암은 주로 중생대, 그 다음에 석회암은 주로 고생대. 4번 니은은 석회암은 기역 화강암보다 우리나라 암석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뭐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이건 1번이 확실하게 정답이라는 걸 알고 나머지 것들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요. 넘어가기 조금 아쉬우면 그냥 간단하게 또 정리만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암석을 보면은요. 가장 많은 게 변성암이에요. 변성암인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화강암, 석회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변성암 중에서도 편마암이 가장 많다. 그 다음에 다른 암석들은 이제 제외를 하고요. 화강암이 그 다음으로 많아요. 우리 개념 설명 부분 보면은 이제 시대별로 어떤 암석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그 동그란 모양의 그래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화강암 또는 중생대 관입암, 중생대 암석의 비율이 꽤 높게 20% 중반대 그 정도 비율이라고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강암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흔하다. 물론 석회암도 적은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지형 단원 뒷부분에 가면 카르스트 지형과 이제 화산 지형 이렇게 그 단원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은 화강암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좁더라. 물론 우리나라는 북한을 포함하긴 하지만 화강암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저 뒤에까지는 아니고 화강암보다는 더 적게 석회암이 분포한다. 5번 기역은 퇴적암, 니은은 화성암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화강암은 화성암이고요. 석회암은 퇴적암이죠. 둘이 순서가 바뀌었네요. 말이 바뀌었네요. 잘못된 설명이네요. 3번 밑줄 친 가나 화석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을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 가는 이제 화석 사진만 보고도 이제 과학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삼엽충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삼엽충은 고생대를 대표하는 생명체죠. 그래서 고생대 초기 여기만 보고도 조선 누충군, 해성충, 해성층, 그 다음에 석회암 이렇게 자동으로 떠올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이런 석회암이 주로 어디에 분포하는지 한반도 지체구조 지도를 또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한 위치까지는 뭐 조금 알기 어렵더라도 이렇게 전체 그런 지도에서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지도에서 천천히 찾을 줄은 알아야 돼요. 자, 밑에 있는 지도에서 보면은요, C는 경상도 일대니까 경상누충군 또는 땅 이름은 경상분지죠. 중생대 때 형성된 육성층이 주로 있다. 그 다음에 B는 시 원생대에 만들어진 변성암이 주로 있는 영남쥐계죠. 그리고 이제 A가 옥천 습곡대인데 습곡대 지층이 이렇게 휘어 있는 지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 화석은 삼엽충 화석은 A에서 주로 발견된다. 그 다음에 나는 중생대의 크고 작은 호수와 분지는 여기서 포인트는 중생대죠. 그래서 좋은 서식지였으며 이 시기에 퇴적된 지층에서는 호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육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호수 바닥에서 바다가 아니라 호수 바닥에서 또는 늪지의 바닥에서 퇴적층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나 공룡 발자국 화석은 중생대 퇴적암에서 나와요. 그래서 나 화석은 C에서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4번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역은 중생대 초기에 한반도 북부 지각 변동 그래서 송림운동이죠. 그 다음에 니은 북부지방의 대규모 구조선이 형성되었다. 송림운동으로 형성된 구조선을 우리가 랴오뚱 방향 구조선이라고 불러요. 랴오뚱이라고만 적을게요. 디귿 중생대 중기에 한반도는 대륙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파고드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 대규모 한반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지각 변동이 발생하였다. 대보조산운동이죠.
대보 조산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중생대 말기에도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이건 불국사 변동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영남 지방에 화강암이 일부 관입했죠. 보기 볼게요. 기역 송림 운동으로 인해 낭림 산맥이 형성되었다. 낭림 산맥은 1차 산맥이고요. 이 1차 산맥은 신생대 제3기부터 일어난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만들어졌죠. 니은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 맞는 설명이네요. 대보 조산 운동으로 형성된 지질 구조선은 중국 방향이죠. 디귿으로 인해 대보 조산 운동으로 인해 동서간의 비대칭적인 경동 지형이 형성되었다. 이건 신생대 제3기에 일어난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동서간의 비대칭 경동 지형이 만들어졌죠. 리을 불국사 변동으로 인해 영남 지방에 화강암이 관입되었다. 옳은 설명이네요. 자, 물론 화강암은 대보 조산 운동 때 이렇게 관입한 게 대부분이고요. 면적도 훨씬 넓고, 근데 영남 지방에는 불국사 변동으로 일부 이제 화강암이 관입한 거죠. 자, 정답은 리을이니까 4번이네요. 5번 다음 글의 가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생대에는 읽어보고요. 제3기에 그 다음에 한반도의 동쪽으로 치우친 비대칭 융기 운동인 그래서 가는 경동성 요곡 운동이 되겠네요. 경동성 요곡 운동. 1번 1차 산맥이 형성되었다. 옳은 설명이죠. 낭림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마천령 산맥 같은 1차 산맥이 만들어졌어요. 2번 대보 화강암이 형성되었다. 대보 화강암은 대보 조산 운동 때죠. 중생대 중기.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한국 방향 지질 구조선이 형성되었다. 옳은 설명이죠. 한국 방향은 한반도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경동성 요곡 운동 때는 서쪽과 동쪽에서 물론 동쪽에서 더 큰 힘이 이렇게 작용했고요. 힘이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작용하면 그 흔적은 그 수직으로 대체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방향, 남북 방향, 뭐 완전히 남북은 아니지만 이 방향을 한국 방향 지질 구조선이라고 해요. 그 다음 4번 소백산맥의 고위 평탄면이 형성되었다. 옳은 설명이죠. 고위 평탄면은 융기 작용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융기는 이제 1차 산맥이 형성될 때 가장 많이 융기했잖아요. 그때 태백산맥 일대와 소백산맥 일대에 고위 평탄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고위 평탄면은 대관령만 있는 게 아니고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일대에 여기저기에 고위 평탄면이 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4번 황해로 흐르는 하천이 동해로 흐르는 하천보다 대체로 유로가 길어졌다. 맞는 설명이죠. 6번 다음은 한국지리 필기 노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종 빙기와 후빙기의 특징 비교. 가는 한랭 건조하다. 그 다음에 침식 기준면은 해수면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해수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하강했다. 기온이 낮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가가 최종 빙기고요. 그 다음에 나가 후빙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풍화작용을 보면 최종 빙기 때는 기온이 낮고 그 다음에 습기 또는 물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화학작용은 잘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종 빙기 때는 상대적으로 물리적 풍화작용이 우세했고요. 그 다음에 후빙기 때는 화학작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화학적 풍화작용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가나 시기의 해수면 변동을 봤더니 시간을 봤더니 이쪽이 과거고 이쪽이 현재죠. 그래서 시간은 지금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해수면이 오늘날에 비해서 그래서 A 시기에 비해서 100m 이상 낮았던 B가 최종 빙기고요. 그 다음에 A가 최종 빙기 다음이니까 후빙기가 되겠네요. 1번 가 시기에 최종 빙기 때 울릉도와 독도는 한반도와 육지로 연결되었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자, 울릉도하고 독도는 동해에 있는데 동해의 평균 수심은 1600m가 넘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처럼 아무리 이제 해수면이 밑으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오늘날에 비해서 130m 정도 이렇게 내려간 거잖아요. 그때 동해는 우리나라, 뭐 오늘날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일본 그 부분이 이제 육지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태평양하고 분리되어서 이제 커다란 호수였었어요. 그래서 울릉도하고 독도는 최종 빙기에도 섬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남해하고 황해는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거든요. 황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심이 44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최종 빙기 때는 모두 육지였다. 남해도 육지였고요. 2번 나 시기에 후빙기에 하천 하류에서는 퇴적작용이 주로 일어나니까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범람원이나 삼각주 같은 퇴적지형이 형성되었다. 옳은 설명이네요. 3번 가 시기는 최종 빙기는 나 후빙기 시기보다 식생 밀도가 낮다.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거죠. 4번 앞에서 설명했죠. 기역은 물리적 풍화, 니은에는 화학적 풍화가 들어간다. 5번 A는 가시기, B는 나시기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7번 다음은 인터넷 지식 검색에 실린 내용의 일부이다. 가나 산을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지도를 먼저 보면은요. A는 서울에 있는 북한산, 대표적인 돌산이죠.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설악산을 제시하는데 어쩌다 한번 이제 더 이상 설악산 내기 조금 민망하다,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럴 때 북한산을 제시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B는 시험에서 빠질 수 없는 지리산, 흑산이죠. 흑산. 그 다음에 C는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으로서 얘는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졌죠. 화라고만 적을게요. 질문 가산 정상부의 형태와 특징을 알려주세요. 가산은 산 표면이 전반적으로 변성암계, 그 다음에 풍화된 토양으로 덮여 있다. 그리고 식생 밀도가 높다. 이걸 보고서 지리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 B는 가.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일 거고요. 그 다음에 나산 정상부는 정상부에 화강암계, 그 다음에 기반암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바위로 된 봉우리가 발달했다. 그리고 정상부의 식생 밀도가 낮다. 여러분들 실제로 뭐 북한산을 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번 사진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북한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백운대라는 곳인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바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나는 A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8번 다음 자료의 가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대관령, 고위평탄면, 그래서 여름철에 기온이 서늘한 가는 고위평탄면이 되겠네요. 고위평탄면. 고위평탄면은 1차 산맥에 주로 분포한다. 옳은 설명이죠. 땅이라는 게 균일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힘이라고 하는 게 모두가 똑같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라서 1차 산맥이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원래 그러니까 융기되기 전에 평평했던 부분이 그대로 융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태백산맥이나 소백산맥 일대에 군데군데 고위평탄면이 있다. 물론 고위평탄면 중에 대표적인 건 대관령 근처에 있는 고위평탄면이죠. 맞는 설명. 그 다음 한반도가 융기 이전에 평탄했다는 증거가 된다. 옳은 설명이에요. 그 다음 디귿 신생대 경동성 요곡운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융기운동으로 만들어졌다. 맞는 설명이고요. 기반암의 차별적인 풍화 침식으로 형성되어 분지 형태를 이룬다. 이건 침식 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다음 하천 지형에서 공부할 내용이에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4번이네요. 수능 실전 문제.
다음 자료는 한반도에 분포하는 AB 암석의 지질시대별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B는 각각 퇴적암, 화성암 중 하나고 가다는 각각 고, 신, 중생대 중 하나임. A는 뜨거운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화산암과 관이밤으로 구성된다, 구분된다. 그래서 간 A는 화성암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는 퇴적물이 굳어서 만들어졌다. 뒤에 볼 것도 없이 퇴적암이 되겠네요. 그리고 가나 다를 봤더니 화성암은 개념 설명 부분에 있는 그래프를 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수능 기본 문제 1번에 있는 그 그래프를 봐도 좋고요. 거의 같은 문제죠.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형태가 좀 다를 뿐이잖아요. 그래서 화성암은 중생대 때 대부분 만들어졌다. 화강암이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신생대 때는 분출암 또는 화산암이 주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퇴적암은 고생대 때도 물론 많지만 중생대 퇴적암 경상노충군이 꽤 넓다. 그리고 신생대 퇴적암은 면적이 별로 안 되고요. 대부분 북한 지역, 북부 지역에 있더라. 그리고 갈탄이 나오더라. 이 정도가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1번 가 시기에는 고생대에는 경상분지를 중심으로 육성층이 형성되었다. 중생대 이야기고요. 2번 가 시기에는 고생대에는 융기측이 동해안에 치우친 비대칭 융기운동이 발생하였다. 신생대에 일어난 경동성 요곡운동을 말하고 있죠. 3번 나 시기에 중생대에 형성된 퇴적층에는 주로 갈탄이 매장되어 있다. 신생대 퇴적암에 있죠. 4번 나 시기에 중생대에 형성된 암석 중 A가 B보다 분포 면적 비율이 높다. 관이밤이 중생대 때 더 많다. 맞는 설명이죠. 대부분 화강암이라 그랬어요. 정답은 4번. 5번 다 시기에는 신생대에는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랴오뚱 방향 지질 구선이 형성되었다. 신생대에 일어난 지각 변동은 경동성 요곡운동. 이때는 한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이 형성되었다. 2번 다음은 한반도 지각 변동 단원의 활동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음 퀴즈의 정답에 해당하는 글자를 지우면 아래 글자판의 글자가 모두 지워집니다. 1번 중생대 초기에 발생하여 주로 한반도 북부지방에 영향을 미친 지각변동. 그래서 랴오뚱 방향 지질 구선을 남긴 지각변동은 송림변동 운동이에요. 그 다음 2번 중생대 쥐라기에서 백악기 초기 사이에 발생한 대보조산운동으로 형성된 관이밤은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화강암이죠. 그래서 송림과 화강암을 지워보면은요. 송, 림, 화, 강, 암을 지우면 5글자가 남는데 경, 동, 성, 요, 곡이 되겠네요. 그래서 경동성 요곡 운동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1번부터가 정답이네요. 신생대 제3기에 발생한 비대칭 융기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한 설명은 제3기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동해안 일대는 지금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2번 중생대 말기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지각 변동은 불국사 변동이죠. 불이라고만 적을게요. 어차피 다 앞에 개념 설명 부분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 3번 지각 지층이나 기반암, 암석 등의 내인적 작용으로 형성된 선 구조. 조금 어려운게 설명되어 있지만 앞에서 여러 번 나온 지질 구조선이에요. 4번 물 또는 바람 등의 작용으로 호수, 늪, 하천 바닥층에 퇴적된 지층을 육성층이라 그러죠. 호수나 늪, 하천은 바다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육이라고만 적을게요. 육성층. 그 다음 5번 형성 시기와 특징이 유사하여 다른 지역과 구분이 가능한 지각의 한 덩어리. 지 덩어리는 궤. 그래서 5번도 정답은 아니고요. 3번 다음 자료의 빈칸에 들어갈 지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지도 또 나왔네요.
그래프의 가암석 분포 지도를 칠판에 빈칸에 붙여볼까요? 가는 퇴저감이에요. 퇴저감인데 퇴저감은 한반도에 분포하는 퇴저감은 고생대가 한반도 전체의 8.4%, 그 다음에 신생대가 1.5%, 중생대 퇴저감이 우리나라에는 퇴저감 중에서는 제일 많네요. 그래서 이 가는 지금 말을 약간 이렇게 거꾸로 했는데 제일 많은 걸 보고 가가 중생대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 여러 번 반복했던 거니까. 자, 그래서 중생대 퇴저감은 어디에 분포하느냐? 경상분지, 땅 이름이고요. 거기에 분포하는 퇴적층을 경상누춘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지금도 수평으로 나란하게 쌓여 있고요. 경상도 일대가 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여기가 경상도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평안북도, 그 다음에 개마고원 일대의 큰 덩어리 하나, 평북 개마지개, 그 다음에 경기도 일대의 경기지개, 그 다음에 영남지방에 있는 영남쥐개. 그래서 1번은 시원생대에 형성된 변성암이 분포하는 위치예요. 그 다음 2번은 평안남도 일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충청북도 옥천이라는 곳을 중심이라기보다는 이제 옥천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2번은 고생대에 형성된 퇴저감이 분포하는 위치예요. 그 다음 3번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방향, 일정한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방향이 대보조선운동 때 형성된 중국 방향 지질구조선이에요. 지질구조선은 갈라진 틈이니까, 커다란 단층선들이니까 지하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관입할 때 이 지질구조선을 이렇게 뚫고서 그 곳으로 관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3번은 중생대 때 형성된 화강암, 관입암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북한 쪽에 일부 분포하죠. 그래서 신생대 때 형성된 퇴적암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4번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구간의 지형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AC 산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거기에 가운데 부분 정도예요. 여기가 지금 A죠. 이렇게 뻗어있는 산맥은 낭림산맥, 낭림이라고만 적고요.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잘랐을 때 동해안에 거의 가까운 지역이죠. 여기를 말하는 거네요. 여기가 B고요. 이건 설명할 것도 없이 태백산맥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뻗어있는 소백산맥을 이렇게 지나가는 곳을 자른 건데 C는 여기쯤이 되겠죠. 그래서 C는 소백산맥, A, B, C는 모두 1차 산맥이네요. 1차 산맥. 선택지 볼게요. 1번 A는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운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옳은 설명이죠. A뿐만 아니라 B, C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2번 B의 주능선. 자, 여러분들 능선이란 말은 이제 앞에서 안 나왔을 텐데 산에 대한 기본 용어거든요. 산에 가면 우리가 계곡은 뭔지 알죠? 계곡은 주변보다 낮아서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물론 비가 올 때만 흐르기도 하지만 좀 작은 계곡들은. 그럼 계곡과 계곡 사이는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이렇게 높죠. 그리고 이걸 하늘에서 내려다본다? 어떤 이제 모서리가 이렇게 나 있는 거잖아요. 그 가장 높은 부분의 가운데라 그래야 되나? 그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선. 그 부분을 우리가 능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산이라고 하는 게 봉우리가 하나 있는 작은 산도 있지만 봉우리와 봉우리가 있으면 그걸 쭉 연결되어 있는 이제 커다란 산줄기, 그걸 더 크게 말하면 산맥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산맥을 이렇게 이어갈 때 가장 높은 지점을 연결한 그 모서리, 날카롭다기보다는 그 모서리 부분을 주능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선택지는 B의, 그러니까 태백산맥의 가장 중요한 줄기를 기준으로 영서와 영동지방으로 구분한다. 맞는 설명이에요. 보통은 태백산맥에서 가장 유명한 고갯길이 대관령, 대관령을 기준으로 동쪽이냐 서쪽이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조금 범위를 넓혀보면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더 정확하게 하면 태백산맥의 주 능선을 기준으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나눈다. 맞는 설명이죠. 3번 C는 소백산맥은 중국 방향 산맥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4번 A는 낭림산맥은 C보다 소백산맥보다 평균 해발고도가 높다. 자료에서 2000m, 1000m 이거 뭐 비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5번 B와 C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은 모두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을 받아 형성된 2차 산맥이 아니라 융기 운동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진 1차 산맥이죠. 5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간 또는 후빙기와 빙기 중 하나이고 A, B는 각각 현재 하천의 상류와 하류 지역 중 하나임. 현재는 후빙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천의 상류와 하류 지역을 말한다. 신생대 제4기에는 기후변화로 가와 나가 반복되었다. 마지막 가가 절정에 달했던 약 2만 년 전에는 현재보다 해수면이 100m 이상 낮았다. 그래서 가는 빙기인데 이제 가장 마지막 빙기라 그래서 최종 빙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빙기죠, 빙기. 그에 비해서 나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니까 간빙기 또는 이제 빙기가 끝나고 기온이 높은 빙기 다음이라 그래서 후빙기라고 하죠. 자, 선지 볼게요. 1번 가 시기에는 빙기에는 화학적 풍화작용이 물리적 풍화작용보다 우세하였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2번 가 시기에는 빙기에는 간빙기 또는 후빙기 시기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다. 3번 후빙기 또는 간빙기 시기는 빙기 시기보다 단위 민족당 식생 밀도가 높다. 옳은 설명이죠. 기온이 높으니까 바다에서 물은 더 많이 증발하고 그러니까 강수량은 더 많고 습도도 더 높고 그래서 식생이 더 잘 자라더라. 정답은 3번. 4번 가 시기에 빙기에는 A에서는 침식작용이 우세하게 진행되었다. 자, 이건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그냥 이해를 하면 좋고 잘 안 되면 그냥 외워도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A 하천 상류에서는 침식작용이 주로 일어나지만 빙기 때는 퇴적작용이 주로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5번 나 시기에 후빙기에 B에서는 오늘날 B는 하천의 하류 부분이에요. 침식 기준면이 하강이 아니라 상승하여 침식곡이 아니라 범람원이나 삼각주 같은 퇴적 지형이 형성되었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마지막 6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우리 조상들의 산지 인식을 표현한 것이고 앞에 개념 설명할 때 산경도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산줄기는 모두 이어져 있다. 그리고 핏줄처럼 커다란 산줄기가 있고요. 중요한 산줄기가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산줄기가 있더라. 사람 핏줄이 큰 대동맥에서 조그만한 동맥으로 그 다음에 미세혈관으로 이렇게 갈라지듯이 나뉘어지듯이 산줄기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나는 재질 구조선을 중심으로 산줄기가 뻗어 있는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산지 체계를 구분한 산맥도가 있다고 했어요. 산맥도. 그래서 이 지도에서는 가장 굵은 건 한국 방향 산맥, 그 다음에 북한 쪽에 주로 있는 랴오뚱 방향 산맥은 중생대 초에 발생한 송림 변동 운동하고 관련이 있는, 그 다음에 여기 마식령 산맥부터는 대보 조산 운동 때 형성된 그런 지질 구조선과 관련이 있어서 중국 방향 산맥이라고 한다. 그래서 산경도는 산지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산맥도는 산지의 형성,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갑 A에는 A는 이게 태백산맥이 아니고요. 백두산에서부터 여기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지금 백두대간이에요.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A에는 우리나라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백두산이 위치한다.
맞는 설명이네요. 참고로 백두산은 이제 북한 끝에 있긴 한데 그 끝이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온성,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북쪽이고요. 백두산은 여기에 있어요.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B의 동해 쪽 사면은 함경산맥의 동해 쪽 사면은 내륙 쪽 사면보다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비대칭이다. 경동지형이다. 이건 태백산맥도 마찬가지죠.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촬영산맥은 한국 방향이 아니라 중국 방향 산맥이다. B는 C보다 평균 해발 고도가 높고 영속성이 뚜렷하다. 함경산맥은 1차 산맥, 그 다음에 촬영산맥은 2차 산맥. 옳은 설명이죠. 갑을정이 정답이니까 3번이네요. 여기까지 해서 문제 해설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